안녕하세요. 네, 서초고 토학과학 전문가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가인에서 서초고 토학과학 수업 진행을 하면서부터 이제 수업을 해서 이제 올해 7년차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이제 평가 계획을 한번 보시면요. 1학기, 2학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학기가 많이 중요해서 제가 좀 글씨를 크게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수행이 이제 40%예요. 그리고 이제 1학기, 2학기 이제 지필이 30%인데 생각보다 이제 수행에 조금 비율이 크죠. 그래서 이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근데 여기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이게 이제 수업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하는 수업이 학교 수업보다 빠르니까 학원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면 충분히 다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깎으려고 하는 수행은 아닙니다. 주려고 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시험만 잘 보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2024년 작년 이제 서초고 통합과학 결과예요. 보시면 이제 1등급은 98점이죠. 98점이면 한 문제가 안 틀린 거고 서술형에서 약간의 감점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2등급이면 94점인데 사실은 95점에 가까운 94점이고 이렇게 되면 한 문제 정도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등급은 80점대 초. 그래서 결국은 1, 2등급이 사실 굉장히 간극이 좁고 너무너무나 촘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웃으면서 하는 말로 아무리 놀아도 자기는 4등급 밑으로 내려가진 않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해도 1, 2등급 가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촘촘해서 저는 콘크리트 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이제 객관식은 21문항인데 18문항에서 21문항 정도가 되고요. 근데 배점은 바뀌지 않아요. 85점, 그리고 서술형은 3개 문항이고 15점인데 시간이 너무 살인적이죠. 30분. 다른 학교는 어떠냐? 최소 40분, 많으면 50분. 근데 30분인데 서술형이 3문제인데 그럼 좀 단답으로 쓰겠지 싶지만 서술형이 보면 이제 이번 중간고사 답지였잖아요. 요 정도. 그래서 틀린 부분을 고쳐서 이유를 쓰고 그리고 또 좀 많죠. 이 밑줄은 이게 안 들어가면 이제 감점인 거거든요. 그리고 3번 문제는 여기 조그맣게 문제들이 3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이제 시험지에 서술형 답을 써서 뭐 채점을 한다? 불가능하고요. 그냥 객관식만 점수 쓰고 서술형은 답지에 바로 적어서 서술형 답은 이제 선생님이랑 함께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0분 너무 무섭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난이도는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 일단 제가 너무 억울한 게 서초고 시험 문제 쉽단 말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중상 난이도의 문제가 다른 학교보다는 좀 비율이 많아요. 근데 중상 난이도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보통 시중에서 보는 뭐 완자나 오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집을 풀면 약간 보완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잖아요. 그쵸? 이런 문제 틀리지 않죠. 그리고 상에서 최상까지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되고요. 이 최상의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이 나온 문제들이 결국은 1등급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최상의 문제들은 다른 어느 학교보다도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이 서초고도 이제 조금씩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변해갈까? 첫 번째, 굉장히 디테일해져갑니다. 자, 한 예를 들자면 이제 2020년도 중간고사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번에 시험 볼 내용인데 화학결합이 뭐 공유결합이냐 이온결합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그리게 하죠. 진짜 그리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분류를 해서 그려봐야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출제 영역의 확대인데요. 일단 서초고는 통합과학을 배우죠. 부교재로 수업을 해요. 근데 이제 부교재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만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괄호를 채우는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돼요. 하지만 실제 출제되는 것은 요건 이제 아이들이 고2, 3때 배우는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고2, 3때 배우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림이라든지 자료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네, 여기는 이제 이번에 기말고사 이제 물리 문제였고, 요거는 이제 DNA의 구조를 물어보는 이제 중간고사 문제였는데, 각각 물리와 생명과학 2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사실 어려워요.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특징은 이거야말로 진짜 서초고만의 특징인데요. 다른 학교는 물화생지 선생님이 다 다르고 다 각자 출제를 하시죠. 하지만 서초고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는 생명과학 선생님 한 분이 계셨고 나머지 화학, 물리, 지구과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문제 하나에 여러 가지 영역이 섞여 있어요. 주기율표니까 화학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 선지 보면 이건 지하계고 빅뱅, 별의 내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니까 지학이죠. 근데 여기 선지를 보면 단백질도 물어보고 원소도 물어보고 생명과 화학이 있죠. 그러니까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어떤 학습 자료가 없어요. 왜냐면 완자나 오투 같은 거 보면은 이 단원은 이 단원, 저 단원은 저 단원이지 통합적인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과 보는 이제 모의고사인데, 예를 들어 생명이면 화학선지도 집어넣고 같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학이면 뭐 화학도 집어넣고 사실 화학선지가 더 많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미리 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야 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제 일입니다. 할 일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서초고 1등급을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 사실 가장 간단한 건데 서초고 맞춤 수업을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교과서별로 가르치는 선생님별로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 애들은 서초고 시험을 볼 건데 그럼 서초고에서 가르치는 것만 해야죠. 그래서 일단 요게 지금 서초고 부교재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막 가로 넣기 채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건데 제가 쓰는 서초고 맞춤 자료는 아예 그 서초고 부교재를 가지고 교재를 만듭니다. 아이들이 이중으로 공부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는 예시들 빼뜨리지 않고요. 혹시 선생님이 교과서 여실까봐 교과서 예시까지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작년, 그러니까 24년이죠. 1학기 기말고사 이제 문제인데요. 그때는 물리도 있고 사실 되게 시험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튀었던 문제가 뭐냐면 이 지구과학 문제인데 여기 너무 조그맣게 안 보이시죠? 네, 여기 참나무가 번성했다. 근데 이 참나무가 속시식물이냐 거시식물이냐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요 지금 이게 부교재는 요거가 속시식물인지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아이들이 꼼꼼하게 볼 수 있느냐죠.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틀렸고 물론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아닙니다. 전 다 챙겼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유형별 공략인데요. 이제 통합과학 이제 1, 2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킬러, 누가 가르쳐도 이거 킬러야. 킬러가 나올 수밖에 없어. 하는 단원들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년 이런 부분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2학기 기말 킬러 중화 반응이 나올 거예요. 매년 나오고 있어요.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작년에도 계속 나오고 유형만 바뀌면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면 문제를 열심히 풀면 되겠구나. 열심히 풀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애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죠. 풀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유형별로 나눠 놓습니다. 좀 집요하죠? 네. 자, 그래서 이온수가 만약에 작년에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그래프 해석 문제를 좀 더 집중을 하고 작년에 상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제 상상 문제까지 도전을 해보고 이렇게 다른 유형의 문제를 좀 더 연습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비슷한 거 나왔어요. 뭐 작두 타셨나요? 막 이러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저도 타고 싶지만 저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라 그럴 수가 없어서 저는 대신에 분석을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타임셋 모의고사인데요. 애들 시험 시간 몇 분이라 했고요? 30분이요. 너무 떨려요. 그때 이제 막 답지까지 막 만들고 해야 되려면. 근데 우리가 이 타임셋 테스트 그 힘든 30분에 아이들이 자신의 그 공부한 것들을 다 녹여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될까요? 공부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요. 1등급이 나오려면 당연히 공부 잘하고 문제 잘 풀어야죠.
그런데 아까 서술형 보셨죠? 채점 기준이 밑줄로 다 나와 있어. 이거 하나 없으면 몇 점 감점 이렇게. 그러니까 감점 없이 쓸 수 있는 서술 능력도 있어야 돼요. 특히 이거 남학생들 되게 중요해요. 많이 함축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답안지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의외로 OMR 같은 거 제대로 못해서 왜냐면 떨리니까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30분 내에 이루어지도록 시간 관리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되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타임셋 테스트를 보는데 이 타임셋 테스트를 처음부터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시험 대비의 이제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보통 이제 8회 정도 수업이 진행돼요. 직전 수업 포함을 해서. 그러면 이제 1에서 4일 동안에는 이제 개념 정리를 하죠. 아까 봤던 이제 부교재.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도 좀 다른데 시기에 따라서 1에서 4회 테스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요즘 노안이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늘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빈칸이 되게 많죠. 근데 이거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아까 서술형 보셨죠? 네,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유도 써야 돼요. 근데 이 3페이지 하는데 시간은 15분. 애들 난리 나요. 이거 어떻게 15분 내에 이걸 쓰냐? 하지만 몇 번 밀어붙이면 애들도 다 정의 동물이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 되면 막 다다다다 쓰는 소리 있잖아요. 저 너무 기뻐요. 그렇게 해요. 자, 그리고 이제 1에서 4회는 좀 개념을 다지고 5에서 6회는 이제 아까 봤던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꼭 나올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합니다. 왜냐면 풀이 방법들이 사실 어느 정도 좀 익혀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7, 8회 타임쌤 모의고사를 보는데 1학기 기말고사 때 뭐 때문에 애들 튀었다고요? 네, 속시식물인지 거시식물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세심하게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아요. 무작정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타임셋 모의고사 두 종류를 보는데요. 하나는 개념형 모의고사예요. 하나의 문제 안에 선지가 9개씩 있어요. 근데 이 선지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 해서 개념형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해요. 개념형 테스트.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시험에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 그리고 서술형 문제들 이렇게 해서 준비를 빡세게 합니다. 서초고는 충분히 기회가 있는 학교니까 저만 따라온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합과학은 저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3월 9일에 2시부터 5시 반 사이에 반포 본원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